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화부동산입니다. 금일 드릴 말씀은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현재는 그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여기 주택 거래라는 것은 매매를 얘기하지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출은 뭐 자치구에 제출해도 되고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거래했다고 하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부동산 사무실에 주면 되죠. 그럼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도 같이 신고합니다. 이게 개선은 어떻게 되냐면요.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 거래 시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시행은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당겨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당겨질 수도 있는데 늦어도 10월 26일 날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약되는 것은 무조건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주택, 그게 아파트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이 투기 과열 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내. 그러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대상 확대. 현행은 투기 과열 지구 내에서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 시 증빙 자료를 제출을 했고요. 이게 어떻게 개선되냐 하면요. 투기 과열 지구 내 거래 가액과 무관하게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요? 늦어도 2020년 10월 26일부터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이제 매매 계약되는 것들은 증빙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투기 과열 지구니까요. 서울은 다 해당이 됩니다. 서울은 25개 구가 있는데요. 이 25개 구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10월 26일부터 이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자금 조달 계획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증빙 자료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은 뭐 증여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증여 신고하고 이러면은 괜찮은데 이제 불법으로 이제 증여를 하고 그러는 것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출 증빙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기관 예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주식 채권을 매각했다. 그러면은 주식거래 내역서,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증여를 받았다 또는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은 증여 상속세 신고서, 납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현금 등 그 밖에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소득 금액 증명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부동산 처분 대금 있다 그러면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은 금융거래 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그러니까 임대를 놓았다, 뭐 전세를 놓았다, 뭐 월세를 놓았다 그러면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지원을 해줬다, 또는 이제 뭐 사채로 빌렸다 그러면은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차입금, 그러면 이제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시점에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예. 이런 서류를 제출 증명 서류를 이제 준비를 해서 직접 자치구에 이 서류를 제출해도 되고요. 부동산 사무실에 주면은 이제 스캔을 떠가지고 첨부를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할 때 첨부로 해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죠.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양식은 이렇습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
요 한 장짜리고요. 예.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뭐 매수인이 직접 제출해도 되고요. 부동산 사무실을 통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부동산 사무실에 제출하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및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매매 거래하고 나서 통상 일주일 안에 부동산 사무실에 제출을 해야 되겠죠. 양식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예, 한 장짜리 양식이고요.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예, 요거는 있는데 요거는 뭐 안 적습니다. 제출인, 그래서 이제 성명이 들어가고요. 예, 매수인이죠. 매수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뭐 휴대전화번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금 조달 계획에서 자기 자금하고 차입금 있습니다. 자기 자금, 차입금. 그럼 자기 자금이 있을 때 뭐 은행에 얼마 예치하고 있냐, 또는 이제 뭐 증여를 받았냐, 상속을 받았냐. 그러면은 뭐 상속을 누구한테 받았냐, 뭐 부부한테 받았냐, 뭐 누구 조부한테 받았냐, 조모한테 받았냐, 뭐 다른 친척한테 받았냐, 이런 거 세부적으로 적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현금 보유, 뭐 또 그 밖에 뭐 주식을 갖고 있다던가 그러면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 부동산 처분 대금, 부동산을 매각했다 그러면 매각 대금. 그 다음에 차입금 등. 은행으로부터 뭐 대출 받았다 그러면 얼마, 뭐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았냐, 아니면 신용 대출을 받았냐, 그 밖에 대출이냐, 기존 주택 보유를 하고 있냐, 주택 담보 대출이 있는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냐, 뭐 임대보증금, 뭐 전세로 놓는 거라든가, 그 밖에 차입금, 뭐 다른 데에서 돈을 빌렸다든가, 뭐 부부간에 빌렸다든가, 뭐 여기 친척들한테 빌렸다던가 그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아니면 이제 회사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던가, 또는 이제 사채로 빌렸다던가, 그런 걸 이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이런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요. 그럼 조달 방식, 뭐 총 거래 금액, 매매 금액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계좌이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다 계좌이체 하는 게 낫죠. 만약에 현금을 줬다 그러면 현금으로 왜 줬냐, 지급 사유를 써야 됩니다. 또는 이제 뭐 전세를 안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 이제 대출 승계 금액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입주 계획도 본인이 입주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게 적습니다. 또 이제 임대를 놓을 것이냐, 전세나 월세를 놓을 것이냐, 그 밖에 뭐 건물을 매수하고 나서 그것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출일 2020년 몇 월 며칠,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적고 사인 또는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적힌 내용들을 증빙할 수 있는 이런 서류들을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제출을 해도 되고요. 이런 서류들을 부동산 사무실에 주면은 이제 복사를 해서 스캔해서 첨부해서 하면 되죠. 신고할 때. 상기 개선 내용은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 이때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었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 이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예, 이 9월 달에 하기로 여기에서는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제 좀 늦어졌죠. 10월 달이니까 지금. 2020년 10월 13일 화요일, 오늘이죠.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습니다. 중요로 처리됐으면은 이제 여러 가지 또 심사를 거쳐야 했을 텐데 비중요 규제로 처리가 됨으로써 신속하게 이제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관 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 후 관보의 게재 및 시행입니다. 관보에 바로 게재됨으로써 시행되거든요. 그게 늦어도 2020년 10월 26일에 하겠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본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